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 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먼저 살펴볼게요. 네, 오늘도 다채로운 키워드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먼저 이 소라게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어느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지난 15일 방송된 라디오스타 관련 키워드입니다. 네, 이날 방송에서는 배우 권상우 씨가 출연을 했는데요. 전설의 소라게로 불렸던 자신의 유명 짤방의 탄생 비하를 전하면서 2020년도 업그레이드 버전 소라게를 보여주며 큰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짤이 많습니다. 짤부자예요. 이모티콘까지. 이모티콘도 있는데 이거? 어머. 여기 지금. 이 이모티콘이 굉장히 저한테 유용해요. 예를 들어서 와이프가 아침에 여보 화장실 좀 치우고 갔어? 저걸 딱 보내요. 안 치웠네. 저녁 7시 약속 있는데 어디세요? 그래, 깜빡했네. 유명하네. 이거 뭐야? 근데 이거 극 중에서 한 거야? 저것도 같은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 무슨 드라마라고? 슬픈 영화 전혀 슬프지가 않아. 이렇게 굉장히 슬픈 드라마인데 되게 슬픈 씬이었는데 내가 분위기를 이렇게 업 시켜주려고 애드립성으로 일어나세요, 잠꾸러기 아줌마. 저거는 좀 보기 싫어. 근데 이 조개는 어디서 났어요? 그냥 바닷가도 아닌데 이건 어디서 난 저게 거야? 아마 둘이 바닷가를 놀러 가서 놀러 간 거야. 김희선 씨가 제일 놀랬을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이건 아니야, 소라게는. 저거는 김희선과 연정훈이 같이 껴안고 막 있는데 사실 김희선은 나의 옛날 애인이었던 거죠. 너를 사랑해 내게 준비된 그러면은 2020년 버전으로 짤을 한번 소라게 짤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거 되게 슬픈 씬이었는데 음악을 하나 되게 슬퍼져야 돼요. 감정 올라온다, 감정 올라온다. 올라왔어. 그러니까 안 웃겨. 웃긴 거 아니야? 웃긴 거 아니야? 네, 정말 유쾌하게 웃을 수 있는 방송이었죠.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네, 댓글 준비했는데요. 레전드 짤을 직접 보게 될 줄이야. 웃긴 거 아니라면서 작품 속 역할 끝까지 존중한 거 참 멋지다. 오늘 라스 너무 재밌어요. 배우들 다 호감됨. 네, 전반적으로 배우들의 소탈한 모습에 웃음과 호감을 동시에 느꼈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재미있었다는 반응이 많았네요. 이렇게 온라인상의 유머로 소비되던 소위 레전드 짤방을 라디오스타만의 웃음 코드로 재해석해서 새로운 명장면을 남겼습니다. 위원들은 이번 방송 어떻게 보셨어요? 댓글에 이제 배우들 다 호감됨이라고 얘기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되게 좀 중요한 얘기 같아요. 요즘 시대에서는 연기자가 연기만 잘하면 된다, 뭐 코미디언이 웃기기만 잘하면 된다. 이제 그런 시대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예능에서도 이분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사실은 이분들의 연기에서 우리가 이분들의 모습을 보고 해석하는 데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같아요. 권상우 씨가 소라게 할 줄 알았겠죠. 예, 그 라디오스타 나오는데 당연히 이거 시킬 거 알았을 텐데 이제 거기서 우선은 빼지 않고 그래서 그거를 되게 웃으면서 이렇게 본인이 희화되는 것을 거리낌 없이 하는 것들 그런 태도가 요즘 이제 그 배우들에게 되게 많이 좀 요구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권상우 씨 같은 경우는 바로 뭐 발음이라거나 이렇게 좀 웃음 포인트로 소비되는 게 많잖아요. 그게 자칫 본인 입장에서는 좀 컴플렉스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되게 받아들이면서 또 같이 웃고 하면은 호감이 될 수밖에 없죠. 저는 권상우 씨가 장면을 굉장히 진지하게 찍었다는 걸 말씀하시고 이제 재연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걸 보고 후배들도 되게 웃기지 않아, 뭐 되게 슬퍼라고 하는 것도 되게 인상적이었고 실제로 눈시울 빨개졌어요. 네, 권상우 씨 연기 못한다는 건 되게 잘못된 평가 같아요. 그래서 되게 연기자들이 약간 열정, 사실 좀 다시 보게 되는 계기도 됐었고, 그다음에 그 짤방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모티콘도 만들어지고 굉장히 2차 콘텐츠가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저는 되게 이 부분에서 배우들이 시청자들이나 네티즌들이 한 놀이 문화에 자기들도 알고 있고 또 그걸 되게 다시 한번 재현할 만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에
좀 더 재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좀 민감할 수도 있는데 본인한테 짤방이란 게 놀림거리잖아요, 일종의. 네. 그래서 이거를 조심스럽게 이제 부탁을 했고 라디오스타가 잘한 점은 이제 거기서 조개 껍데기까지 시킬 뻔했는데 김구라 씨가 딱 끊어주셨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했으면 너무 좀 보는 사람도 저것까지 좀 서로 불편하지 않나 싶었는데 참 그것도 잘 끊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에다가 정준호 씨가 굉장히 또 호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말을 길게 하시는 분들은 좀 상대방 좀 지루하게 하고 좀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굉장히 말을 길게 하는데도 좀 호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정준호 씨 질문입니다. 정준호 씨가 저 바쁜 일가를 위해서 가방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좀 들어있는 거 하나하나 다 설명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진짜. 정준호 씨, 그러면 안 돼. 항상 여기는 365일 출장 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멀티 가방. 트레이닝복. 왜 이게 이렇게 무겁냐면 여기에는 제가 느닷없이 출장을 가더라도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비상 모든 용품이 다 있는 뭐가 있냐면 뭐가 있냐면 자, 사실 가방 찍기 전에 일단은 여기 뭐 많고 이제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여기 보면 이제 볼펜도 종류별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오래 출장을 이 체류를 하다 보면 밥이 그립죠? 요거랑 이제 우리 컵라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컵라면은 아까 누가 어제 처먹었나본데 누구야? 장거. 컵라면 근데 가면은 또 막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것도 제가 빨리 넣어. 집어넣어. 이 라디오스타라는 공간이 그런 분들이 나오면 오히려 말을 많이 한다 이거를 쳐내면서 마치 그 창과 방패 같은 대결을 보여주거든요. 정준호 씨도 어쨌든 또 시키면 또 소라게 또 해설 보고 이제 본인 캐릭터 같은 것도 사람들 옆에 후배들이 되게 재밌게 하면은 또 그거 갖다 이제 뭐 싫은 내색 안 하고 또 같이 웃으면서 또 굉장히 대인배적인 태도로 할 수 있으니까는 그것이 이제 결국 팬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부분 같고 저도 그 배우들의 어떤 본인들이 내려놓는 어떤 그런 과감한 유연함 그런 것과 사회적 분위기가 좀 잘 맞물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짤방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작년부터 감정 대리인이라고 그래서 면대면 어떤 만남이 굉장히 부족해지면서 사람들이 자기 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겪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짤방이라든지 이모티콘을 활발하게 이용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또 배우들이 본인들이 이전에 했던 그런 그게 있던 장면들이 잘 조화를 이루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그런 장면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능에서 유연하고 다양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호감도까지 상승시킨 그런 방송이었다는 평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라디오스타에서 다양한 웃음을 만나볼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키워드 살펴볼게요. 산증인.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관련된 키워드예요? 네, 선을 넘는 녀석들 리턴즈 피난 수도 부산 탐사편 관련 단어입니다. 지난 12일 방송에서는 6.25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1.4 당시 피난 수도였던 부산을 찾았는데요. 피난 당시의 상황을 직접 경험한 산증인 송혜 선생님이 특별 게스트로 출연해 생생한 피난길 이야기를 전하였습니다. 고향이 북녘 아니야. 예. 그래서 뭐 황해도 재령이라는 데가 고향이에요. 네. 피난을 직접 겪으셨나요? 그렇죠. 일제 강점기 말기 다 보고 그다음에 조금 또 해방이다 했을 때 기쁨을 안고 한번 잘 살아보자 이랬는데 6.25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로 가는 것도 모르고 그냥 총소리 안 나는 데로 나온다는 게 피난길이지. 뭐 그때 장면은 정말 그게 하수라장이죠. 하수라장. 그저 우리 고향에서는 나오면 그냥 전차에 엉켜서 죽은 사람. 그냥 뭐 성원 사람보다도 이렇게 일그러진 사람을 많이 어렸을 때도 봤어요. 그러다 한참 좀 활성기를 접어들 때니까. 선생님 그 당시 그러면 가족분들하고 같이 피난... 아유, 혼자 단신이지요. 아, 혼자요? 그럼 혼자. 우리 나올 그때 상황은 잡히면 가니까. 그 중공군들이죠? 아니, 우리 인민군들. 인민군들이 퇴각하다가 좀 젊은 친구들은 다 옆동네로 또 피난을 가는 거지. 돌아섰는데 얘야, 이번엔 정말 조심해라. 그런단 말이야. 근데 그걸 몰랐어요. 그때는 뭐 한창 때니까. 염려 마세요. 그러고 나갔는데 요새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그게 무슨
그 자식 부모 간에 근이 있는가 봐. 그러고는 못 들어갔으니까. 100세를 넘으신 어머님이 생전에 계시다고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어머니, 전 어머니 만날래요. 어머니. 네, 뭉클하면서 한편으로는 참 마음 아픈 장면이었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역사라는 수식어가 딱 맞는 게스트였던 것 같아요. 방송을 본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네, 댓글을 살펴보면요. 살아있는 한국 근대사의 증인 송혜 선생님 출연. 어머니 생각하는 장면에서 마음이 아프네요. 진짜 저런 사람들이 수십만은 될 텐데 아픈 역사입니다. 오늘 방송 보고 너무 많이 울었어요. 외할아버지가 실향민이셨어요. 우리의 역사를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좋은 영상 부탁드려요 등 송혜 선생님에 대한 반가움과 아픈 역사에 대한 공감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네, 그동안 남다른 섭외력을 보여준 선을 넘는 녀석들 리턴즈.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이번 회에는 게스트가 더 특별하게 느껴졌는데요. 위원님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네. 그 송혜 선생님 관련해서는 뭐 국가가 나서든 어디 뭐 사학재단이 나서든 이분 구술사를 받아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번 그 회차를 보면서 느꼈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분이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데 마틴 루터 킹보다도 더 나이가 많으신 분이니까. 근데 너무 뚜렷하게 말씀을, 그러니까 기억력도 기억력이고 그 화술이나 이런 게 술술술 잘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이렇게 좋은 살아있는 이 사료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지금 쌓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도 모르고 그래서 해주로 둘러서 여기로 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나왔는데 우린 화물부도 저 위에 국제시장 그 LST야 그게 한 3,000명 탔어요 피난민이. 3,000명이 먹을 만한 양식이 없지 그 배에. 먹을 게 없겠고. 먹을 게 없었죠. 알랑미라고 그러죠 왜? 훌훌 날라가요. 동남아살. 그걸 그냥 바닷물을 올려 끓여가지고 거기다가 그거 하니까 소금이죠 소금. 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다는 물을 이게. 그러니까 불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화물 쏘니까 뱃전에 참나무 송파를 나 했잖아요. 규팽이 나는데 조금 해가지고 찢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나무젓가락 꺾듯이 꺾어서 놓고 거기다 불을 넣고 거기다 올리는 거예요. 한번 불을 하면 되는 줄 알고 이제 먹는데 그 소금이지. 그렇게 끓인 거지. 죽이네요, 죽. 아니 뭐 죽도 안 되죠. 엉켜버리고 말지. 아이고, 똑같이. 근데 그때 그거밖에 난 차리니까. 그러니까 뭐 먹는 걸 먹는 건지 뭐 생사가 감이 안 오니까. 실제로 이제 방송에서도 그런 이제 송혜 선생님의 그 구술을 들을 수 있다는 것만도 되게 좋았고, 지식은 기록된 거는 설민석 씨가 더 잘 알겠죠. 더 많이 알겠죠, 아마도. 하지만은 정말 이제 그 경험하고 이제 그 기록을 남지 않은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그 부분을 정말 송혜 선생님은 여기 최적화된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이번 회차는 그 섭외력이 훨씬 좀 돋보이는 회차였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송혜 선생님은 그 역사를 직접 산 어떤 산 증인이었 반면에 육중환 씨는 부산 출신이긴 하지만 그 시대를 산 분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잘 모르는 시청자들이 좀 감정을 더 이입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육중환 씨가 좀 역할을 해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소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그다음에 또 잘 모르는 분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구성원으로 좀 구성하는 건 사실 이야기를 훨씬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어떤 사례를 이번에 좀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선을 넘는 녀석들을 이야기할 때 항상 비평 포인트가 설민석 씨 위주의 역사관을 듣는다. 그리고 다른 이제 패널들은 좀 들러리가 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화 같은 경우는 전현무 씨 역할도 컸어요. 뭐 돛대기 시장 같은 그런 어원은 사실 아나운서가 말씀해 주니까 신뢰도가 확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이제 일본 말로 도루가 잡다라는 동사인데 서로 가져와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돛대기 시장이 됐다. 일본 말에서 왔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도가 이제 한자로 모든 올 이런 뜻이잖아요. 모두 다 뗀다, 떼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장사하려고 많은 물건을 떼왔다. 그래서 돛대기가 됐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번 화는 완성된 선녀들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실 뭐 명언 중에 그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이 선을 넘는 녀석들 리턴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역사 속에서 숨겨진 이야기들, 좀 다른 시각들을 많이 보여주려고 했던 노력들이 엿보여요. 그 요번에 저는 굉장히 인상적인 게 과거에 우리가 6.25 전쟁하면 영웅하면 떠오르는 게
대부분 다 메가더 장군 이야기합니다. 네. 근데 사실 메가더 장군이 물론 혁혁한 공을 세웠지만 우리나라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영웅은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숨겨진 영웅들, 예를 들면 지게부대로 나와서 보급하는 수송의 역할을 했던 한국 노무단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영웅들이라서 그런 숨겨진 비화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역할들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영화 국제시장에서 봤던 장면들을 송혜 선생님 우리에게 참 친숙한 분인데 직접 구술했다는 점에서 더 와닿았던 회차였던 것 같습니다. 예능판 역사 교과서라 불리는 선을 넘는 녀석들 리턴즈. 앞으로도 유익한 역사 이야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확인해 볼게요. 녹취. 이번 키워드는 어느 위원이 준비하셨나요? 예,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지난 13일에 보도됐었던 뉴스데스크 관련 키워드인데요. 이 권역 외상센터 문제를 취재해 오던 탐사기획팀이 제보를 받은 한 녹취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근데 이 녹취 파일에서는 아주대 의료원장이 권역 외상센터장인 이국정 교수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충격과 공분을 샀습니다. 오늘 뉴스는 이국종 아주대 권역 외상센터장 관련 MBC의 단독 취재로 시작합니다. 권역 외상센터 문제를 취재하던 중 탐사기획팀은 욕설이 담긴 음성 파일을 제보받았습니다. 때려쳐 여보죠? 넘었어 나랑 한번 붙을래노? 아닌가 그런데 왜? 유희석 아주대 의료원장의 욕설을 듣고 체념한 듯 힘없는 목소리로 답하는 사람, 바로 이국종 교수였습니다. 저번에 우리 스태프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냥 제가 깨진 것 같아요. 깨진 것 같아요. 정말 깨진 것 같아요. 지난 국정감사 때 병원이 권역 외상센터에 지원되는 신규 채용 예산 20억여 원을 제대로 쓰지 않아 외상센터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호소했지만 지금도 그때보다 사정이 나아진 건 없습니다. 보건복지부하고 경기도에서 국정감사까지 때리고 이렇게 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잖아요. 이게 저희 현장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최고 단계까지 다 보고를 한 거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다. 여기에 얼마 전 도입한 닥터 헬기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헬기 운항도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헬기 같은 것도 보세요. 헬리콥터. 계속 못 들어오겠다고요. 제가 새 헬기 사달라고 한 적도 없고 뭐도 없잖아요. 아무거나 나라만 다니면 된다 해서 그냥 이렇게 쓰고 있는데 너무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환자에게 병상을 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거의 작년에도 한 달을 가동을 못했거든요. 한 달을. 센터를요? 예. 병실이 없어가지고. 아니죠. 병실은 저기 줄줄이 있는데 안 줘서. 저만 가만히 있으면 조용하다고. 제가 진짜 틀렸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한국은 원래 그렇게 하는 나라가 아닌데. 네, 이날 방송에는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권역 외상센터의 암담한 현실과 또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 고발을 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시켰죠. 위원들께서는 이번 보도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MBC가 정말 보도다운 보도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단독 보도라는 타이틀을 달면 중요한 게 어떤 속보성보다는 그 안에 담겨있는 심층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날은 이국정 교수와 유희석 원장 간의 어떤 개인적인 갈등에서 출발을 했지만 그 이튿날 또 사흘째 되는 날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부분을 잘 건드린 것 같아요. 저도 유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만약에 후속 보도가 없었으면은 사실은 이 단독 보도가 충격으로 끝났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됐으면 사실 그냥 너무 이제 좀 자극적이고 휘발적인 보도가 됐었겠죠. 근데 정말 이런 스타 의사조차도 이런 대우를 받을 정도로 이런 외상센터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다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후속 보도들이 나오고 새로운 담론들이 나오면서 이제 이것에 대한 논의가 풍부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결국엔 이거 같아요. 우리가 의료를 시장에 맡겨도 되냐 안 되냐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계기까지 간다면은 이 보도는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보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굉장히 품질이 있는 어떤 단독 보도였기 때문에 MBC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사에서도 후속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게 사실 전 좀 더 주목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다매체에서 인용 보도가 없다면 단독 보도의 가치가 사실 많이 떨어지는 것일 텐데 그런 부분에서 MBC가 이번에 문제를 환기시키는 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단독 보도에 이어서 이면을 파헤치는 후속 보도까지 잘 발전된 보도였다는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보도에 힘입어서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당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길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MBC 이슈를 살펴보는 시청자 픽. 다음 주에도 새로운 이슈들로 만나 뵙겠습니다.